제가 어떤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가령 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 충전하는 데가 여러 가 있거나 가전제품이다 그러면 그 충전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배터리인데 이런 배터리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목적별 배터리를 해가지고 여기다 여러 가지 쓰잖아요. 이것도 충전하는 데 여러가 있어서 밑에 하부 배터리가 많이 달려 있어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배터리 제국 어떤 업체에서 빨리 여러 개 충전하는 데가 유선 방식이 됐든 무선 방식이 여러 군데여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됩니다. 저는 전기를 들어왔을 때 충전하는데 한 군데지만은 잘게 여러 개로 쪼개가지고 전기 100이 들어왔다. 그러면 10식으로 쪼개든 20식으로 쪼개가지고 그 밑에 배터리를 달려있기 위해서 빨리 충전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 10식으로 쪼갰던 것도 다시 5식으로 쪼개든 밑에 서브로 전선을 많이 연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랬죠. 이것도 이렇게 2차 전지다. 1차 전지도 돼요. 이게 수천 개 연결해서 전선을 각각 연결하는 방식. 이건 되게 빠르게 된다라는 거, 충전이.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몇 개의 배터리에서 갖다 쓸 수 있다는 전원을 공급해서 결정해서 12.5V, 30V, 60V 몇 개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거는 것은 110이나 가정용 220 전기를 꽂아서도 똑같이 이런 기술 구조로 전압을 자유자재로 공급하는 장치를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량을 따라서 그래서 가정용 110이나 220을 공급하는 배터리를 만들자. 그래서 현대기아차나 어디든 이거 쓰지 마세요. 비상대에게 쓸 수 있잖아요. 전원 나갔을 때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인버터 발전기를 석유 방식이잖아요. 110이나 220도 같이 하이브리드로 꽂는 거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일단 배터리를 탑재해가지고 인버터 발전기인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다 충전해서 쓸 수 있는, 뭐 석유가 없으면 가정용 110, 220 꽂아서 하거나 또 다른데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서도 12.5V, 30V, 60V 볼트를 전압을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공급하는 장치를 일종의 변압기인데 이거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간단한 방식의 중폭과 이런 변압기를 만들 수 있다 그랬죠. 이런 콘센트 방식으로 110이나 220 이런 금속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이거를 금속 바를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구리 코일을 감거나 이것을 이거 판이다 그러면 알루미늄도 돼요. 금속에다 이렇게 수십 장 수백 장 겹쳐 갖고 저렴 구조에서 이것을 금속 배터리를 만든다. 그래서 앰프 같은 데도 제가 이것을 콘덴서 개념으로, 콘덴서가 있는데 터지지 않아요, 현재 거는. 그래서 금속 콘센서를 이렇게 금속 콘덴서 방식으로 해서 전기를 축적해서 공급하시면 제 기술이에요. 그래서 전압을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고요. 이게 금속을 가지고 하면은 발열에 강하게 되고요. 엄청나게 큰 것도 만드는 것을 여러 개를 5개를 만들어 갖고 이런 금속 어떤 배터리를 그걸 가지고 언오프 방식으로 해서 앰프에다 앰프로 출력을 강하게 하거나 스피커에다 달아가지고 출력을 강하게 하거나 확성기에다 달아갖고 출력을 강하게 하거나 이 기술 쓰십니다. MLCC 기술에 들어가는데 수십 장 수백 장 겹쳐서 저런 구조를 가져가지고 한다. 그때 여기다가 나노 구조로 대중소 나노 구조든 좀 더 크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대중소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불규칙적이거나 규칙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원리를 따라서 이렇게 그 크기가 틀리면 왔다 갔다 서로 교류를 한다는 거죠. 그 안에서 이걸 가지고 반도체의 카패시터 지금 어떤 자가 트랜지스터를 만든다. 그 안에 전기를 같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금속을 작은 덩어리에서 큰 덩어리로 어떤 얇은 구조에서 두꺼운 덩어리를 해갖고 금속 다이오드를 만들어 갖고 그걸로 이제 트랜지스터 반도체 안에도 그게 들어가가지고 한쪽으로 다이오드를 일으키니까 전기를 넣어주면은 이게 정보를 저장하고 전기를 끊으면 정보를 저장하고 전기가 안에 들어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를 만드시니까 전기를 연결하면 전류가 흐르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트랜지스터를 만들어서 정보를 어떤 거기다가 전기 있고 없고에 따라 진법수를 이룰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전기 다이오드 그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금속 다이오드 또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 도둑질이 이렇게 편만하면 그 나라는 망해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좀 이따 다른 동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금속 배터리를 이렇게 해서 전기를 배터리라고 합시다. 2차 전지로도 돼요, 개념은.
배터리를 금속 배터리에다가 제가 물에다가 구리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이렇게 수없이 넣어가지고 배터리 만들 수 있다 그러죠. 물에다가 전기 흘러서 감전사고 일어나, 금속에다가 감전사고 일어나는 전기가 축적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금속 액체 배터리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엄청난 대용량으로도 만들 수 있고 작은 용량으로 만들, 연료 전지를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물을 넣으니까 발열에도 이제 강하고요. 이 기술을 막 숫자뛰기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수백 개 나가지고 전선을 각각 연결해서 전기를 충전하면 빠르고, 각각 언오프 구조를 가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전기를 몇 개에서 갖다 쓸 때 결정할 수 있다고. 앰프 같은 데도 이렇게 이런 데도 이렇게 이런 것을 금속 배터리 개념을 만들어 가지고 배터리식으로도 콘덴서를 대신한다는 거죠. 콘덴서가 잘 터지잖아요. 고장이 제일 잘 나는 데가 콘덴서예요. 이거를 대체하자는 거죠. 기존에 이제 회로기판 만들 때도 콘덴서가 됐든 금속 배터리가 됐든 또 다른 배터리를 넣어서 몇 개에서 갖다 쓰냐에 따라 언오프 구조로 전기량을 통제해서 강중량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이제 이게는 이런 전구다 그러면 전구 전류량을 틀리게 해서 15W, 30W, 60W 만드시면 되겠어요. 전류 밝기를 그 정도 전조등 그렇고 LED 등도 전류량을 통제해서 램프가 40개다 그러면 램프를 대중소 빛의 특이를 틀리게 해서 융합빛을 만들어 갖고 보다 밝다 그랬죠. 자동차 전조등에도 되고 이렇게 빛이 나오는 사이즈를 틀리게 나면 이게 서로 강하게 융합하는 현상이 생긴다고. 그다음에 LED 등이 40개다 램프가 그러면 20개만 튼데도 10개만 튼데 언오프식으로 40개만 빛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전류량을 틀리게 앰프에다가 이런 금속 배터리나 기타 배터리를 넣어가지고 또는 콘덴서를 넣어가지고 언오프식으로 해가지고 전류량을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좀 적게 갖다 앰프의 출력을 높이거나 스피커 출력을 높이는 구조로 들어간다. 그럼 이런 데다가도 110이나 220을 전환하는 구조에 있어서도 이런 배터리를 많이 달아가지고 이런 거 아니더래 금속 배터리 아니더래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콘센트 방식 꽂기만 곧바로 220을 쓰거나 뭐 다른 데는 110 쓰는 나라가 있잖아요. 220을 얇은 전선을 가지고 얇은 전선에 가지고 이렇게 110으로 낮춰가지고 꼽는 이런 콘센트 방식이 이것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변압 구조인데요. 변압에 있어서 뭐 가령 제가 이렇게 물이다 그러면 물에서 호수에서 나오는 것을 물통에다 많이 저장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금속 배터리 같은 것을 많이 나가지고 이런 것을 MLCC 기술에 들어가죠. 이런 금속에다 그러면 금속 구리바에다가 이렇게 구리 코일을 감는다 그랬죠. 모터 정류자도 철심이 아니라 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쇼트가 상대적으로 안 나요. 그다음에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 개가 틀리게 해서 여러 개 수십 개 감아 파워가 세진다 그랬죠. 연구 자석 만들 때부터 가로접 입자 구조에서부터 대중소 들어간다. 자동차 연료전지 음극재 양극재도 여러 겹 수십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거기서 가로서부터 입자 구조부터 대중소 들어가고 양극재 이렇게 금속이 서로 다른 금속이 되어서 전기 전도도가 틀림으로 스파크 화재의 원인이 되는 것 때문에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금속을 크기를 틀리게 해서 넣어주면 훨씬 더 좋다. 전해질을 파이프를 넣어가지고 그 안에서 전해질을 그 안에서 흐르게 하자. 이것도 제 기술이 말씀입니다. 리튬이온 속도도 빠르고 분리막을 할 때는 전기를 넣거나 안 넣거나에 따라 분리막이 되느냐 안 되느냐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있는 자동차 연료전지나 납축전지를 여러 개로 쪼개서 하나로 뭉뚱거리니까 화재가 원인이 되니까 여러 개로 쪼개갖고 벽 처리를 하고 뭐 겨울에 이제 난방 같은 것도 좀 해주고 이렇게 액상 구조다 보니까 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현대기아차에서 쓰시더라. 냉난방 구조를 저 YTN의 제피코 국정원이라든지 국정원이라든지 행정안전부 국가기관 굉장히 광고를 많이 내시고 서울시 인천시 국가에 광고를 많이 내시더라고. 저 대상가 가서 오스대학 유럽 쪽이죠. 마이크로소프트 지자체들이 광고를 막 많이 내시던데 이 부분 지적재산권 협회도 국가기관이 지나칠 정도로 광고를 많이 내셔서 이것을 후에 이제 제 페이스북에 이렇게 이런 것들 YTN부터 시작해 뉴스에 제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창문 유리창에다 플라스틱창을 덧대자. 보석상기 터니까 유리창은 깨지고 플라스틱 안 깨진다. 그래서 그거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플라스틱 방탄표로 이렇게 간다. 플라스틱 사이에 이제 아크릴 유리창이 있지 않고 아크릴이 있는 경우, 플라스틱 사이에 투명 필름이 있는 이런 경우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플라스틱 창하고 유리창하고 접합 구조를 가질 때 나노 구조의 홈이라도 홈을 파갖고 접합하면 좋다. 플라스틱과 플라스틱을 결합할 때도 그러고 고무 접합, 금속 접합 또는 천 접합 이런 데도 접합 구조, 펠리클 접합 반도체, 캐논, 그다음에 카본 소재 접합, 모든 자동차 타이어, 또 뭐 오토바이 타이어 접합, 그다음에 물놀이용 매트 이런데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접합을 또 홈을 파가지고 접합하는 나노 구조면 되게 좋죠. 접합하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좀 더 큰 크기도 상관없다라는 거. 홈을 파서 접합하면 접합이 잘 된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그다음에 그 유리 기판 또는 플라스틱 기판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내사람 유리막 코팅 눌러서 제조하고 거기다가도 수평턴 그 접합 구조를 홈을 파서 접합을 나노 구조도 괜찮죠. 홈을 파서 접합을 하면 수직턴을 유리 기판 같은 경우도 수직턴을 수평편을 타나 거기다 전기선 통신선 넣는다는 거죠. 발열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리석용 코팅제 사람 유리막 코팅제를 거기다 코팅 구조를 내부 안에 이게 수직턴이나 수평턴에 넣어준다는 거죠. 또는 또 다른 절연 구조를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건물에도 지하가 있듯이 지하를 파가지고 실리콘 웨이퍼 같은데 거기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기술도 동일합니다. 그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지금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셨는데 상류에서 하류로 물이 내려올 때 물통 구조 콘크리트 물통이든 뭐든 파이프를 통해서 물이 계단식으로 해서 자연으로 올라갈 수 있다. 3D 반도체에서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그랬는데 이 파이프에다가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반도체 낸드 플래시 HB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여러 겹 줘가지고 열을 축적을 되지 않게 해서 밖으로 이제 발산하는 거죠. 이 기술이다가 얘기를 했었는데요. 뭐 그거를 무단으로 쓰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다가 이렇게 발열을 그 파이프 안에 넣어주니까 무단으로 쓰시더라.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강소면 주요 선로는 강소면선으로 쓰고 거울 방식으로 정보를 띄우고 정기적인 방식으로 읽고 쓰고 이것도 쓰시지 않으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단으로 지금 쓰시고 SK나 삼성이나 이런 데서 무단으로 저기들은 몇 대를 쓰시고 계시다. 동영상 한 개를 이렇게 우리가 문단을 읽을 때 이렇게 정보를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아래까지 핵핵핵 거리면서 클럭스를 높여서 읽잖아요. 그러지 말고 천개 조각으로 동시에 읽고 동시에 저장하는 기술을 쓴다는 거죠. 인쇄다 그럼 프린트 헤드를 여기다 20개 40개 나가지고 작은 조각 일꾼들을 많이 늘리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할당해서 영어 한자 또는 글자 크기, 색깔도 틀리게 해서 동시에 인쇄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린터 회사에서도 쓰지 마세요. 인쇄할 때도 인쇄 잉크나 페인트,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 넣어서 제조 훨씬 더 선명합니다. 미술하는데 쓰고 있어요. 저도 굉장히 색이 좋습니다. 그래서 엔진 윤활유, 오일제, 방청제, 그다음에 오일스텐 이런 종류의 도금액 같은 데도 쓸 수 있다. 합성섬유 실이나 이런데 모든 실구조에 면실에도 이걸 넣는다. 아라미드 섬유, 카본 소재 이런데 탄소섬유에도 이걸 넣는다. 건축용 실리콘에도 이것을 넣는다. 여기다 에어컨 살균할 때에서는 곰팡이 액상 재질을 건축용 실리콘에 넣어서 그것을 어떤 곰팡이 안 쓸게 하는 거죠. 유리석용 코팅 내 사람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건축용 실리콘이 우수하다. 그걸 액상 형태로 만들어서 특히 욕실용 그레이지용 그것을 방수 소재로 삼는다. 또는 그것을 도배풀하고 또는 목공본드하고 결합해서 벽지 바르는 데 사용한다. 이것도 결합한 제품 나오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DF에다가도 어떤 곰팡이 잘 쓰니까 에어컨 살균할 때 쓰는 곰팡이 액상 재질을 넣어서 이것을 만드시고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여사는 유리막 코팅 여는 기타 코팅 기술을 줘가지고 방습 구조를 가진다. 이것은 어떤 그 뭡니까? 석고보드에다가도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제조하고 거기다 코팅 구조를 줘서 방습하는 이 기술을 쓸 수 있는데 합판에도 쓸 수 있습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에폭시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갈변이 되지 않게 하고 거기다가
그 에폭시에다가 이렇게 그 셀로판이라든지 이렇게 빛을 자연광이나 인공광 받으면 이렇게 빛을 반짝이는 구조를 넣어주고, 그걸 이제 플라스틱 판에 갖고 식탁판으로 사용한다든지, 플라스틱에다 놓으면 에폭시를 조금만 넣어줘도 되잖아요. 그래서 뭐 플라스틱 판 사이에 이렇게 에폭시 넣어도 괜찮으니까 그런 기술을 식탁판만으로 그걸 벽체로 만들어주거나 타일로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아름답지 않은 점에서 또 그것을 창으로 만들어도 돼. 얇게 들어가면 되니까 프라시가 프라시장 사이에 에폭시 처리해서 환상적인 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나 프라시장에다가 제가 프라시장이나 있던 자동차 유리창 이런 데다가도 나노 구조의 어떤 연립 구조 같은 볼록볼록한 구조를, 겉으로 이제 밖에 시야를 보는 데는 지장이 없고, 그래서 울렁불렁해서 빗물이 거기서 쉽게 굴러 떨어지는 이런 기술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자동차 겉에 와이드 미러 같은데, 그럼 사이드 미러 이런 데도 빗물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런 거울로 그렇게 만들어도 필름 형식이 제일 낫지 않겠어요? 붙이면 이제 거기다가 빗물이 굴러 떨어져서 물방울이 맺히지 않아서 볼 수 있게끔 한다. 그다음에 안경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고글 이런 데도 김이 서리잖아요. 김이 서리지 않게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코팅을 넣어서 제조한다. 자동차 유리나 모든 유리 이런 데, 플라스틱 창 이런 데도 유리석용 코팅, 사람 유리만 넣어서 제조한다. 여러 개 코팅 구조를 줘서 빗물이 떨어지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시면 자동차 그 빗물이 그냥 굴러 떨어지게 만든다. 기타 다른 코팅제를 하셔도 돼요. 이게 제 기술입니다. 반도체에 있어서 정보를 처리할 때 이렇게 수천 조각으로 동영상 한 개다 그럼 100개로 1000개로 쪼개갖고 1년분 암호 설정을 해서 거기다가 HDD, SSD에다 곧바로 저장을 하고 또 이렇게 불러드린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D램이라든지 CPU, GPU 모든 이렇게 반도체에 있어서 SRAM도 마찬가지고 캐시 메모리도 대중소로 하드웨어를 만들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정보 처리하는 역량을 따라서 대중소로 만들어서 하나의 D램이라 할지라도 내부적으로는 40개 작은 조각을 이렇게 띄워준다는 거죠. 동영상을 저장해 놨던 것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속도가 빨라진다는 게 제 계산이고요. 제가 지금 회사 내 컴퓨터 100대를 가지고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주요 선로는 다 광섬유로 하고요. 그래서 속도를 빠르게 하고 동영상 한 개를 100개로 쪼개서 그때 1년 번호와 암호 설정해서 각각 저장할 수 있다. 연산도 각각 나눠서 하고 종합하는 결과만 가져오면 돼. 이거 갖고 간단히 슈퍼컴퓨터 만들 수 있다. 또는 그거를 컴퓨터 케이스가 뭔 필요 있냐? 마더보드, 그렇죠. 마더보드나 주요 기판과 저장 장치만 있으면 이걸 가지고 1000개로 만들면 돈도 별로 안 든다. 슈퍼컴퓨터 10,000개로 100개로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돈이 되게 안 든다. 데스크탑에다가 마더보드가 이렇게 대중소로 해서 여러 개 있는 구조. 전원 장치도 여기서 전원 장치도 전원 공급 장치도 여러 개 있는 구조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 개를 통해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거나 각각 담당하는데 전력을 틀리게 해서 준다. 이 기술도 제 기술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마더보드 같은 것이 여러 개 있고 저장 장치가 여러 개 있으면 하나의 슈퍼컴퓨터처럼 데스크탑이 만들어지는데요. 노트북도 그렇게 만들고 태블릿 PC도 있고 스마트폰도 이와 같이 주요 기판들이 여러 개 있는 구조. 또 워키토키도 그렇게 와이파이도 주요 기판 여러 개 있는 구조를 만든다. 그래서 TV 안에서도 주요 기판 여러 개 있는 구조를 만든다.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TV를 데스크탑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속도도 빠르게 하고 그 하나의 데스크탑 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 사람이 유무선으로 하나의 데스크탑을 가지고 하나의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개념인데 주요 기판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개로 하지 않아도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스마트폰 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걸 가지고 쓸 수 있는 구조.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 기술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에다가 증폭 장치를 달아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해주고 또 전력은 이렇게 따로 이렇게 꽂아가지고 전력을 무선 이렇게 건전지 같은 걸 꽂으면 되겠죠. 배터리를 그래갖고 전력을 충전하면 되니까 이 기술 군에서도 쓰지 마세요. 스마트폰에다가 워키토키에다 증폭 장치를 소프트웨어적으로 달거나 아예 그냥 배터리를 달아도 되는데. 배터리는 따로 하고 소프트웨어 처리만 해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의 스마트폰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통신을 처리해 주는 거죠.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폭 장치를 달면 굉장히 군에서도 작전하기가 좋겠죠.
그다음에 일단 이게 주요 기판 TV 같은 데서도 하나의 TV를 가지고 여러 사람이 유무선으로 신호를 처리해주고 여러 사람이 그 TV를 갖고 각각 20명이 각각 다른 채널을 볼 수도 있어요.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을 방송국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는 노트북, TV 자체도 또는 유선에도 이와 같은 기판을 여러 개도 갖고 유선전화 여러 개로 만드는 기술 구조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 같은 데나 이런 케이블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들어오죠. 그러면 그거를 전기선을 두텁게 신호선을 얇게라는 기술 구조를 따라 여러 개로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2회선 주세요, 4회선, 6회선 주세요 이렇게 되면 요금에 따라 틀리겠죠. 그거를 각각 방송과 인터넷 채팅 채널을 각각 채널을 만들어 주거나 동영상 한 개를 여러 개로 쪼개 가지고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속도가 빨라진다. 이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선도 이렇게 신호선을 이렇게 얇게 만들어, 형제들 있는 동축 케이블도 얇게 만들어 줘갖고 신호선을 여러 개 가져가는 구조. 또는 TV에서도 이렇게 앞으로 인터넷과 연결을 본격적으로 하게 될 텐데 컴퓨터 TV의 결합은 제 기술을 했죠. 거기다가도 선을 여러 개로 만들어서 몇 회선을 갖다가 주문을 해가지고 유선 안에서도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 기술입니다. 또는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같은 데서도 이게 어떤 서로 파형의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거죠. 여러 파형을 갖다 즉 스마트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워키토키 같은 거를 또는 같은 파형이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번, 1000번 더 만들어낼 수 있다. 데스크탑에 스마트폰이 100개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20개 들어가거나 그 호출 번호만 넣으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와이파이 안에 와이파이가 10개 들어가는 경우, 워키토키 안에 워키토키 10개 들어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노트북 안에 스마트폰 10개 들어가거나 유선전화 안에서도 이렇게 유선전화가 안에 있는 무선을 송수신하는 구조를 넣자 그랬죠. 그래서 쓸 때가 있다고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TV에도 무선 송수신, 집안에 있는 TV조차도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고 데스크탑에도 무선 송수신이 가능하게 하자.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이렇게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전화를 걸거나 이렇게 무선으로 그래서 TV로 곧바로 전화 걸거나 유선이나 무선 방식 두 개를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 기술은 제 기술입니다. 유성전화 안에 유성통신 안에서도 이렇게 더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송수신한다. 같은 파형의 전파를 호출음을 틀리기 위해서 10,000개도 넣을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정보 채널을 삼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라디오 방송국이다 그러면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파형 공중파잖아요. 공중파 TV도 텔레비전도 마찬가지고 허가받은 파형은 하나인데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 2, 3, 4, 5, 6, 7, 8, 9 이렇게 100만 개로 해서 이동통신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것을 100개 허가받는 파형은 하나지만 100개 호출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개의 방송 채널을 제공할 수 있다.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초장거리, 중거리, 단거리, 라디오판의 종류가 많은데 이렇게 단거리 쓸 때는 단거리 쓰고 중거리 쓸 때는 중거리 쓰고 장거리 쓸 때는 장거리 쓴다. 이렇게 이거 가지고 라디오파를 가지고 송수신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그 스마트폰이나 워키토키 만든다. 군에 쓰기 좋겠죠. 이걸로 드론을 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타 다른 거 송수신 거리가 굉장히 다른 방식이 늘으니까 이걸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100만 개씩 넣어주면 이동통신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를 제공할 수 있다. 유선 인터넷 안에서 제가 어떤 무선 송수신 장치, 와이파이에든 넣든지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가지고 워키토키처럼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주고받는다. 호출 번호만 틀리게 해서 같은 방향이라면 그것도 10,000개도 할 수 있겠죠. 100개도 하고 1000개도. 그거 갖고 이제 무선 인터넷을 제공하거나 워키토키는 3km, 5km 가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긴 파형도 있기 때문에 전파를 서로 다른 파형의 전파를 묶어서 이렇게 쏘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워키토키를 가지고도 워키토키 신호가 영상 신호까지 처리하는 워키토키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그 이동통신이 됐던 유선 인터넷인 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워키토키를 묶어갖고 전국망으로 해주면 그것도 이동통신이 된다는 거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큰 돈이 되죠. 그래서 햄통신 같은 것도 흡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햄통신 한 나라에 10만 개다, 10만 개 사업자가 있다. 그러니까 가입자가 그럼 전 세계를 합하면 전 세계 유튜브 아닙니까? 그걸 가지고 햄통신을 가지고 방송국으로 만들자. 또는 햄통신과 유선 인터넷을 결합을 해가지고 또는 이동통신과 결합을 해서 서비스 해주면 되잖아요. 그 사업자들이
그걸 갖다 햄통신에서 출범을 시켜 햄통신 사업을 출범시켜 엄청난 큰 돈을 벌 텐데 이 기술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선 인터넷망을 통해 햄통신 사업자에게 쌍방향 통신이 되게 하고 햄통신을 자기네들이 방송 라디오 방송처럼 해준다는 국제적인 방송을 할 수 있죠. 이것은 이제 유성망이든지 유선 인터넷에서 그걸 중계를 해줘서 햄통신 사업을 벌이자는 거죠. 이것도 제 기술입니다.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맙시다.